안녕하세요. 꽉TV의 앵커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앵커의 서재. 지난번에 정의란 무엇인가 편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예.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들고 오셨죠?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인데 일단 네. 책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서 야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 한 4배는 더 걸렸다. 아니, 두 번째 읽는 거니까 빠르잖아요. 두 번째 읽어도 늘 새로워요. 그래서 사피엔스를 읽고 있습니다. 맨 첫 장인 것 같은데? 제가 1편을 다시 봤는데 제 스스로는 아직 좀 만족하지 못해요. 이거 완벽주의자. 나는 아직 배고프다. 네. 이유가 뭘까? 사피엔스를 읽다가 유발 하라리가 이런 진짜 명대사를 날립니다. 네. 인류의 최대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인류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모른다는 걸 몰랐다. 앞으로 앵커의 서재를 통해서 이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류의 형제 살인사건? 살인사건. 현 인류의 조상격인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건 형제 살해범이기 때문이다? 예.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우리와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네. DNA적으로도 거의 일치하는 종을 말합니다. 생물학 시간, 지구과학 시간에 많이 봤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점점점 허리를 네. 펴고 일어나서 맞아. 기립하는 호모사피엔스. 중간에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네. 완성형의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지구에서 군림하게 되었는가를 쓴 책이 이 사피엔스인데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초장부터 던지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게 아니다. 네. 약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이 다양한 종의 인류들이 함께 살았다. 적어도 몇만 년 전의 지구에는 6종류의 인간의 종이 함께 공존해왔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사피엔스의 탓이든 아니든 분명한 건 사피엔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에서 다양하게 살았던 모든 인간종이 전멸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 우리 인류, 즉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과연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이 덩치도 더 크고 힘도 더 세고 사냥에도 능했다. 어떻게 이겼어요? 유발 하라리는 그 원인을 인지혁명에서 찾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혁명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언어혁명은 더 쉽게 말해서 공동체 다수가 하나의 허구적 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피엔스 종은 여기에 특출났다는 거죠. 네안데르탈인 1대1로 싸우면 호모사피엔스가 100점 100배 집니다. 네안데르탈인 10명과 호모사피엔스 10명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 100명과 100명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호모사피엔스가 이긴다는 거죠. 언어로서 전략을 짜고 언어로서 결합하는구나. 허구의 실제를 공유하고 국가의 사실은 국가는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당히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원래 유발 하라리는 그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 쓴 게 아니라 역사서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피엔스 책이 이건 정치 교과서다. 뭐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정치 교과서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네. 흔히들 우리 정치를 보고 동물 같다. 원시적이다. 동물국회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이 딱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들이 살았던 원시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비례정당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무려 35개나 됩니다. 엄청 많죠. 투표용지가 48.1cm예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나 태어나서 그거 처음 봤어. 기계가 있는데 원시적으로 수개표 해야 돼요. 그러니까 48.1cm니까. 원시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네. 이 35개 정당 중에서 내가 형제요, 내가 자매요를 자임하는 정당이 무려 5개나 됩니다. 2개의 정당이 3개의 형제 자매당을 배출한 건데 네. 더 흥미로운 건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결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형제 살해범. 형제 살해범이라는 거예요. 딱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연동형 비례제 때문입니다.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의 선거 동맹이 선거제를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 동맹이 깨져버린 겁니다. 심상정 대표는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들의 기호를 도둑 맞았다. 우리가 믿었던 형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형제살해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이 책 읽었으면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심 대표가 이걸 안 읽은 거예요. 믿었던 형제한테 배신당할 줄 몰랐다. 믿었던 것. 유발 하라리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의 질서는 붕괴의 위험이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상상의 질서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 신화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신화를 믿지 않으면 그 상상의 질서는 곧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상의 질서에 불과했다는 거죠. 거대 양당이 5개의 정당으로 분화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줄 심상정 대표는 몰랐다.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네. 되풀이된 역사의 철칙이 있는데 모든 호모사피엔스들은 이 같은 상상의 질서가 허구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곧 붕괴되리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다. 대신 인류는 이 상상의 질서에 대해서 이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혁명이라는 사기극. 음. 사피엔스는 3가지 혁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지혁명, 농업혁명. 예. 이게 사기극이라고요? 유발 하라리도 여기서 또 발칙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우리 사피엔스를 길들였다. 이들이면 우리가 당했다. 밀가리가 우리를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인류가 정착을 하고 농업을 하면서 얻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 예컨대 예전에 인류가 섭취했던 식단 중에서 이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습니다. 과일도 먹고 사냥도 하고 어류도 먹고 네. 그날 그때 달라서 풍부하게 식단을 섭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농사를 짓고 나서 농업혁명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정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차지하는 식당의 상당수는 곡물이 차지합니다. 탄수화물.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그 이후부터 더 영양실조에 허덕였고 그리고 더욱더 약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길렀던 가축들로부터 무수한 전염병에 인류는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오, 코로나도 생각나네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네. 어디서 왔어요? 박쥐에서 왔잖아요. 농업혁명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네. 농업혁명은 더 많은 인류를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근히 살아남게 만드는 능력만 남겼다. 과연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을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네. 제가 이거 정치 교과서라고 했잖아요. 또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또 이게 연결돼요? 다 연결돼.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농업혁명이 과연 이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네. 게 하라리의 질문이잖아요. 그쵸. 농업혁명 이후 마을은 커졌지만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져 있고 더 열악해졌다. 이걸 지적했잖아요. 네. 지금의 정당들 보세요. 35개 정당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뭔 정당인지도 모르는 정당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예언합니다. 단언컨대 선거 이후에 상당수의 정당은 곧 없어질 정당입니다. 단언컨대 상당수의 정당은 국회의원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들이 나올 겁니다. 빵명 정당. 여기서의 의문. 왜 우리는 그럼 곧 없어져야 할 정당들과 함께 이런 사회적인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가? 돈 왜? 막 다 주면서. 왜 이러한 불필요한 짓을 예. 하고 있는가? 이 정당들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수십억 원이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왜 이런 사회적 낭비를 하고 있는가? 심지어 네. 별도 정당으로 위장한 2중대, 3중대까지 나왔어요. 선관위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가? 일각에서는 아야 김진 앵커야. 정당들이 많아졌으니까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언컨대 그분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당들 이름 다 외우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과연 이렇게 정당이 많아졌다고 해서 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 생활에 향상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혁명인가? 과연 이게 발전인가?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선거혁명인가 농업혁명인가? 그렇죠.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농업혁명은 인류의 대사기극이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1000년이 걸려도 못 해낸 일을 500년 만에. 네. 유발 하라리가 500년, 인류 최근의 500년을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 500년간 우리 사피엔스들의 과학의 발전이 그 이전보다 경이로웠기 때문이죠. 예컨대 1500년 전의 인류와 1000년 전의 인류의 모습은 그닥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인류들이 무슨 일을 해왔냐면 아이폰을 만들어냈고 우주로 사람을 보냈고요. 자동차를 만들었고 수소로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이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무지의 혁명이라고 말해요. 무지의 혁명? 예, 과학혁명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는 발견이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이 과학혁명은 시작됐다고 말하죠.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비슷해. 유발 하라리가 역사학자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가? 다 갖다 네. 쓰는 거야. 그런데 저는 지금 정치 기득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뭘 모르는지 모른다고 봐요. 이렇게 정치 권력을 연장한들 정당성이 보장되리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선거제를 바꾸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바꾼 선거제를 부인하는 모습들, 네. 이건 정의롭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한 유력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는 필연성으로 위장한 면피에 불과하다. 왜 면피합니까? 왜 면피합니까? 이 책의 마지막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류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분과 지옥으로 가는 분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일련의 우연들은 우리 인류를 어느 방향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사피엔스가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이건 정치 교과서다. 앵커의 서재 사피엔스와 선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